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도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참 좋은 강연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명상의 유래, 그다음에 이제 발전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에는 좀 이론적으로 했다면 이번 주는 가벼운 동작 같은 걸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명상의 유래 그리고 명상의 발전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명상을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명상 유래, 발전 과정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어렵죠. 그러니까 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라는 게 뭘까 이것도 사실 정의하기 힘든 건데 그래 기본적인 뭐 속초는 어디에 있고 네. 부산은 어디에 있고 그런 것처럼 명상도 그런 아주 간략한 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명상을 시기별로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시기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그런 거 있을까요? 최근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종교적인 네. 그런 어떤 행사, 수련법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과학화를 통해서 대중화되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 시기, 네. 그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을 좀 재밌는 일화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상의 발전 과정을 일화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명상의 유래와 발전인데 왜 명상이 지금까지 3,000년 이상 이렇게 해온 없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수련법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지구상에? 미국은 어떤 형태를 거치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명상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심리학, 그 치료법하고 어떤 심리학적 접목해갖고 자기 거라고 만들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카바치네. 특히 이제 이빠사나는 미국에서 심리치료에 연결돼서 왜 그 심리치료, 특히 뭐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지, 감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어떤 그 부분으로 넣어서 쓰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명상, 특히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죠? 네. 한번 그 가벼운 어떤 명상 동작 중에서 그 심장 소리 듣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떨 때 커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호흡이나 아니면 집중해서 그 심장 소리를 줄여보려고 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상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혹시 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보면은 영정사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나 부모님 나중에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하세요? 사진. 사진. 예, 그죠? 사진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유산? 추억, 어떤 추억들을 기억해? 어떻게? 동영상. 네. 그죠? 요즘에 이제 감성공학이나 감성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숨소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기억할 때 가족들과 뭐 그 제사를 지낼 때거나 아니면 어떤 날이 생일이 됐을 때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우리 어머니 품이 이랬었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심장 소리 듣으면 굉장히 많은 게 와닿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통해서 우리가
그 예전에 오늘 주제가 명상의 요리와 발전인데 왜 명상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어떤 운동이나 뭐 그런 어떤 수련법이나 아니면 약이나 이런 걸 중에서 3,000년 이상 누가 그렇게 뭐 국가가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3,000년 이상 이렇게 해온 없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수련법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지구상에? 몇 가지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효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명상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명상, 여기 PPT에 나오면 보시겠지만, 힌두교, 불교, 도교, 크게 이제 세 개 나누는데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이게 3,000년 이상이 됐어요. 3,000년이면 꽤 아는 것만 해도. 근데, 종교적 수행에서 기원이 됐고, 그 실제적인 어떤 신과 만나는 아니면 신과 만나는 시간 전에 자기 몸을 정화시키는. 근데 정화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자기를 정화한다는 거. 샤워. 목욕하고. 그다음에 어때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볼 때가 있나요? 아, 내 상태가 어떤가? 어떨 때 돌아보게 되세요? 어떻게? 힘들 때, 괴로울 때. 돌아보기 싫잖아요, 괴로울 때. 어떨 때.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에는 더 이 명상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저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점점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그, 주무시는 시간 빼놓고 눈을 감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없어. 거의 없죠, 그죠? 네. 스마트폰? 그죠? 근데 한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괴로울 때, 눈 감는다고요. 네. 이게 그건 뭐냐면, 그, 나를 바라보는, 아까 말씀드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 심장 소리 듣는 것처럼 내 감정 상태,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면 뭐 뉴스를 듣거나 재밌는 오락 프로, 유튜브, 뭐 아니면 뭐 팟캐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 시대는 좀 명상이 더 필요한. 물론 그런 걸 그게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감정의 정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과의 어떤 영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막 짜증나. 그럼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정화한다는 건 뭐냐면 감정을 정화. 그러니까 뭐 아주 기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 감정 상태를 고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란 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 상태, 내가 얼마나 배고파 죽겠는데 3일 동안 굶고서 너 제사 지내라 그러면 좋은 마음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몸도 정화가 되고 마음도 정화가 되는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 명상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0년이 되었고 이 3,000년이 됐다는 건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종교적인 거든 간에 우리에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와서 연구가 되기 시작되지 않았나. 과학이라는 거, 특히 이제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속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해오는 것들이 왜 그게 지속될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니까 나는 명상을 정말 좋아해. 난 명상 연구 하고 싶어. 그래서 명상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저 현상이 왜 존재해왔고 지금도 되어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는가. 저게 정말로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종교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수행이나 한 방법일까? 아니면 정말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정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는 법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3,000년이 넘었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사마타,
뭐 이빠사나, 뭐 요즘에 이빠사나가 많이 유명한데 사티. 제가 저 PPT를 이렇게 그 존경하시는 어떤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저 방법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사마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지예요, 지. 제가 할 때 우리가 자꾸 그 멈추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주로 하는 부분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기공 있잖아요. 막 힘을 쓰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뭐 단전호흡 얘기하고 막 배심을 딱 켜가지고 딱 내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쪽에 조금 방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마타. 근데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아니 명상인데 힘만 쓰고 기운만 막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관이에요. 사바타는 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그냥 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찰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듣고 있잖아. 아, 그렇네. 명상이 그렇네. 유래가 그렇대. 이거하고 내가 저 사람 말을 지금 명상 유래가 이렇다고 듣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네. 그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절히 섞어서 하는 걸 지관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좀 방법에 따라서 섞어서 쓰기도 하고 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이빠사나는 미국에서 심리 치료에 연결돼서 왜 그 심리 치료 특히 뭐 인지 행동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지 감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어떤 그 부분으로 넣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의한 대해 깨어있기. 깨어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왜 깨어있는데 왜 깨어있다는 말을 쓸까요?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자꾸 이제 명상하면 저런 말 하니까 뭐 깨어있는데 뭐 그리고 자꾸 명상하면 졸린데 그래서 이제 펴놓고 따라하면 졸린데 자꾸 깨어있는 사람 데려다 졸리게 해놓고 왜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틀려도 좋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감각이 살아있다? 인지한다? 인지한다? 깨어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거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 그냥 내 한 부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하고 그걸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내가 깨어서 나를 알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기본적인 감각 깨우기 다음에 이제 이런 수련법이 나오는 거야. 자꾸 나를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네? 그딴 말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 같은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나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게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 뭐 뉴스든 아니면 드라마든 간에 얼마나 가겠어. 1시간 안 가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내고 있나? 근데 보통 어때요? 화가 나면. 저도 그런데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 정화의 한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 어떻게 보면 명상이 그런 수련으로 시작된 거다. 물론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동작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관찰하는. 다른 사람 관찰하듯이. 근데 나를 관찰할 줄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 감는 시간이 적어졌다. 그
다음에 발전은 뭐냐면 의학에서는 싫어했어요. 명상하면 저도 13년 전에 처음 이제 명상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사이비. 거기서 돈 받고 하지.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에서 이제 하시는. 그래서 어디 가면 손 딱 대면 낫는다고. 근데 뭐 진짜 그런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저렇게 대체의학에서 많이 쓰는. 주로 하는 게 마사지. 그다음에 뭐 그 한의학에서는 혈자리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침뜸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네. 그런 자리를 누려주면.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대체의학도 의학이고 그게 사람들 입소문하고 연구가 발표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그리고 또 몸의 어떤 이완,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 쪽에는 조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신경계 관계된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어떤 거예요? 뭐 고혈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조금씩 이제 더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보니까 잠도 잘 와. 그리고 혈압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각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뭐 스쿨 비슷하게 해서 그 프로그램 강연도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대체의학으로 그 다음에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런 연구들이 좀 처음에는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의학 전문, 과학 전문 분야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된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인도의 초월 명상이에요, 사실은. 인도 그 이유는 인도에서 미국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초월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어디 가서 이제 나 초월 명상 했는데 나는 내 혈압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믿지도 않았죠. 거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형태를 거치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명상들 있잖아요. 그건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심리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불교나 힌두교나 특히 불교 쪽에서 만든 명상법을 기존에 있는 심리학 그 치료법하고 어떤 심리학자가 접목해갖고 자기 거라고 만들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카바찌네. 그래서 이분은 그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그 어디에 쓰려면 저희가 다 로열티를 내야 돼요. 저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요가, 뭐 일본 禅 이런 명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 같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고 미국에서 된 부분들은 초월 명상 중심으로 해서 마음 챙김, 마음 돌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명상법들이 기존의 심리 치료와 이렇게 접목이 돼서 나오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완하는 거예요. 감각 깨우면서. 여러분들 그 감각을 이렇게 내가 평소에 안 느끼는 감각에 집중을 하면 이완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돼요. 한번 이번 주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쓰는 근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면 이완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제 진료를 할 때 진료 오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렵거든요. 뭐 설문지 하면 있죠. 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야 하면 네, 1점, 2점. 그거 말고 본인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알아채가지고 적당하게 대처를 하라 그러는데 근데 모르겠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화가 나면 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면 좀 뭐 피곤하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 때가 있냐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떠보세요. 눈 감고 있는 게 편하다. 다 편하네. 제 강의가 너무 재미없구나.
눈 감고 있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죠? 자꾸 떠지고 그 감정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있는 게 힘들어질 때가 하루마다 변하겠죠? 힘들면 눈 감고 있는 게 힘들어져요. 왜? 올라오니까. 내가 외부에서 받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내부에서 이미 그거를 반응하는 게 없애주려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명상은 오히려 그걸 집중하고 그걸 다룰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눈을 감아보고 제가 한 번씩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혀가 있죠, 혀. 네. 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한번 이렇게 비벼보시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혀를. 그러면서 무슨 상상을 하시냐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쌓여 있는 화를 이 혀로 씻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유치한 얘기겠죠. 한번 해보세요. 혀를 움직여 보세요. 자유롭게. 침이 고일 건데 상관없이 혀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내 가슴에 쌓여있는 화를 조금 풀어낸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를 자유롭게 옆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안 보고 있으니까 이제 눈을 뜨고 조금 어때요? 난 좀 변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다. 뭔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혀 잘 안 쓰시죠? 아니요. 평소에 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잘 아시겠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말고 혀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혀가 상당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근육. 우리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코어 근육 얘기하는데 저는 혀도 굉장히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풀어주고 써주면 편해진다고. 그래서 눈을 감고 조금 내가 평소에 집중하지 않는 감각,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내 몸을 이완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쉬운 명상 팁이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냐면 한번 5년 전에 백두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12시가 넘어도 화나잖아요. 집에도 불 켜놓으면 화나고. 근데 명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주기, 깨어있고 자고 이런 어떤 자연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세상은 24시간 화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이런 반응하는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항상 이상하게 깨어있죠? 원치 않게. 명상에서 말하는 그런 깨어있는 게 아니라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밤을 보낼 일이 있었어요. 백두산 정상에서 밤 새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근데 밤이 되면 1mm 앞이 안 보여요. 근데 1mm 앞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무섭죠, 일단은? 네. 내가 발 한 짝 더 뒤지면. 그럼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과 이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내 내부 감각, 내 감각, 나를 깨우는 감각과 나를 분리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최근에 들어와서 명상이라는 부분이 그런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퇴화돼가는 이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써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도 없고 6시만 되면 어두워지면 걸을 때 신경 써야 돼요, 내 발. 지금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어두워지면 자면 돼요. 지금 잠 안 오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 명상을 해서 좋아지는 몸과 마음,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명상의 웰빙의 명상의 어떤 기법들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건 뭐냐? 우리가 평소에 내 감각, 그러니까 남의 감각, 남의 말 이런 거는 신경 쓰고 살지만 내 감각,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에는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상이 그러면 효과가 있다. 왜? 그리고 제가 유래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과 만나는 시간들은 내가 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 감각으로 깨어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월 명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허버트 벤슨, 하버드. 이분도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적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그 순환기내과 뭐 하시는데 아시죠? 순환. 네. 주로 이제 이분은 고혈압 연구를 했어요. 고혈압 연구를 하면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실험. 이때 1960년대, 70년대인데, 60년대 후반인데, 60년대면 고혈압 약이 좋은 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뭐죠?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길이라고 그러면 막 차가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벽이 팡팡 치면서 이게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위험을 가진 병인데, 그리고 그러면 딱딱해지고 혈관 벽도. 이분이 어떻게 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을까 하고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이민훈 그 초월 명상의 대가가 이분 연구실 찾아간 거예요. 딱 가서 그 못하는 영어로 나는 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해보라고. 나가라고 했죠. 대부분 반응이 의사들은 그래요. 장난치러 오지 마, 나가. 근데 그분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보냈겠죠. 몇 번을 찾아와서 그래 실험도 잘 안 되는데 하는데 제가 초월 명상 하시는 분은 자기 혈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60년대, 70년대는 자율신경계란 말이 왜 자율신경계라 했냐면 지자율. 지 맘대로 움직여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에서 자율신경계인데 뭘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사람마다 훈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분이 그걸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쓴 책이 더 릴렉세이션 리스폰스, 이완 반응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건 뭐냐면 우리의 몸의 어떤 혈관의 상태, 심장의 어떤 맥박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손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면 조절할 수 있다. 그건 또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저분은 계속 명상의 과학적 연구를 하고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는 명상을 하신 분들은 DNA에서 그 어떤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 덜 죽는다 하는 보고까지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이분이 존 카바진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알아차림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비판적인 수용의 중점.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을 모두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느끼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네. 근데 이게 쟤 때문인 것 같은데 나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근데 이 순간에도 화가 났었는데 쟤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상에 생활화 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쪽에서 단독 약물 없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건 악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증 우울증 효과가 있는데 좀 심한 우울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기본 태도 논저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애들이랑 관계를 자꾸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분한테 제가 명상을 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상의 기본이 뭐냐면 아이거든요. 아까 내 감각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 방식이 꼭 참고 있다가 네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너가 이런 행동할 때마다 너 화났지? 너 기분 나빠서 말한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한테도. 그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마저도 지가 내 마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주는 충고가 난 저징.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 위주로 내 생각을 말해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명상할 때 아까 이빠사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있네. 그런 것처럼 대화할 때도 내가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아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화 이런 것들이 우리 뇌의 특성상 몇 분을 안 가요. 근데 큰 사고는 거기서 나요. 뭐 저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알아. 이게 드는 생각, 지금 극단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이 감정이 몇 분을 안 간다. 반복은 되지만 그런 거 알고 그리고 뭐 처음 초심을 가져라. 그 믿음, 트러스트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cceptance라는 거. 수용. 수용한다는 게 뭘까요? 받아들이자.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쉬운 것들을 받아들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을 걸렸어요. 어떻게 받아들여? 처음에는 안 믿죠. 네. 그러다가 화가 나죠. 그러다가 나 뭐 암 걸렸어도 몇 년 살게 해줘. 타협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단계를 못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힘든 트라우마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우울해지고. 그러고 나서 수용이 되는 건데 이 수용이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수용하라는 건 포기하라는 말하고 틀린 거거든요. 어차피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왕국인가? 노래 제목인데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건 또 뭘까요? 집착하지 않는. 집착?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을 안 부리고 집착 안 하고 어떻게 살죠? 어떠세요?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저런 말 하니까 명상을 안 하려고 해, 사람들이. 자꾸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뭐 내려놓아라, 수용해라. 뭐 내가 수용체야, 뭐 수용해라, 내려놓아라. 뭘 내려놔? 뭐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비워라. 그럼 채운 것도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려놓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드는 생각들이 이게 내가 아닌 거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요. 그게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냐면 화가 났어요. 충고를 해주잖아요. 되게 좋은 충고를 해주세요. 내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생각을 다른 나로 바라보자는 거야. 우리는 너무도 충고를 잘해요. 주위에 있는 일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나오면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게 내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누가 그런 말하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내가 연습하는 게 이런 명상이 한 그 방법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자는 말도 어떤 그런 측면의 말이지 집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그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충고를 잘해주지만 본인한테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좀 빠져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아끼는 그런 스탠스, 그런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넌 저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틀렸어. 이걸 빼자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조금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옳고 그름부터 판단해요.
울어서 어떡하려고요? 울으면 누가 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볼 때는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베이스에서 저런 거를 연습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고 심리적으로는 뇌로 말하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뇌로 써야 될 코스트가 줄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무슨 화내는 거 참아야 되고 누구 이런 걸로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지면 조금 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뇌가 변하는 거고 마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아까 MBSR 그건 주 8시간 하는 걸로 하고 과제하고 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하는 뭐 불교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좀 어렵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정식 명상들은 그런 것들을 좀 쉽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마음 챙김 명상의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이 마음 챙김 말고 그 마음 챙김 명상에다 인지 치료까지 접목시킨 그런 치료 방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명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이완된 각성. 여러분들이 막 오늘 지금 제 어떤 강의 저랑 이렇게 토킹하기 전에 막 한 3시간 동안 학원에서 아니면 무슨 집안일로 시달리러 왔어요. 그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듣는 것과 아니면 좀 뭔가 지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명상에. 그런 상태에서 제 얘기를 듣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콘텐츠는 똑같아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또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듣는 사람의 상태냐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데 당신은 이런 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저 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명상이나 이런 기본 동작으로 나를 조금 이완시켜주고 이완된 각성 상태를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나서 대화가 들어가고 심리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더 깊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있는 거하고 틀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 심리치료가 접목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명상 그 자체로도 몸과 마음, 그다음에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심리치료나 다른 정신치료랑 접목이 되면서 그런 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에 맞는 분노 상태 아니면 뭐 우울한 상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트라우마 상태 여기에 맞춤형인 어떤 그런 명상법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 명상법의 어떤 발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야 그냥 명상이 좋아 붙여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 학회들이 설립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근거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명상법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사실 뉴스를 보면은 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제 범죄자들이나 또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명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누구한테나 조금 그 명상이라는 게 참 용어가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를 조금 껴있게 하는 실제로 우리의 생명 현상과 가장 직결되는 감각에는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관계된 게 뭐예요? 심장 뛰어야 되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숨 쉬는 거죠. 호흡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누구한테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명상의 기본적인 동작들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그런 기능과 관계된 감각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명상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명상법 발전을 말씀드렸지만 네. 꼭 어디 명상을 뭐 하러 다녀라 이런 말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심장 소리 한번 해보고 걸을 때 발에 떨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안 쓰는 근육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써보고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부터 감각 깨우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고 가장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식사할 때 밥알이 내 입에서 어떻게 씹히는지 이 밥 먹는 게 제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그냥 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씹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야.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감각 깨우기 그리고 아주 작은 기본적인 명상이 될 수 있는 거다. 명상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집에서 또 일상 속에서 명상을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